가난한 이유가 단지 부자들보다 열심히 살지 않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해도 항상 바쁘게 살고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분명 부자가 되는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산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열심히 살수록 가난해지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알아볼게요. 열심히 살수록 가난해지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는다. 책 원싱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려 하다 보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지고 제대로 완수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적이 결코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적은 바로 극단에서 일어난다. 영어, 골프, 스마트 스토어, 재테크 등등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생에 큰 도약이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일을 벌려놨지만 오히려 벌려놓은 일들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죠. 부자가 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요리를 적당하게 두루 잘하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대접해주기는 좋겠지만 장사를 시작하기는 애매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요리는 못하지만 떡볶이 딱 한 가지만 미친 듯이 연구해서 떡볶이 장인이 된다면 떡볶이 장사로 떼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뭐든 다 잘하는 퍼펙트맨이 되려고 하는데 다 잘하려다가는 하나도 잘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동엽은 자신이 한 달에 60만원을 벌던 시절에 80만원을 주고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했었어요. 어설프게 자신이 스타일을 꾸미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단 과감하게 전문가를 고용하고 자신은 본업인 개그에 더 집중하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너무 바쁜데 인생에 진전이 없다면 혼자 다 하려고 하고 있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살수록 가난해지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책 그릿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났던 어떤 젊은이들은 의사가 되겠다거나 NBA에서 뛰는 농구선수가 되겠다는 등의 꿈을 분명히 밝히면서 얼마나 근사할지 생생히 그려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수준 또는 하위 수준 목표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목표 체계에는 상위 목표는 있지만 이를 지지해줄 중간이나 하위 수준의 목표들이 없었다. 원대한 목표를 잡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큰 목표를 보면 너무 막연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당장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목표에 압도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대한 목표를 단번에 달성할 수는 없어요. 커다란 목표를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쪼개는 거예요. 2023 WBC 최우수 선수로 뽑힌 오타니 쇼헤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목표로 8가지의 중간 목표를 정하고 그 8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 64가지를 정했어요. 그렇게 오타니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구체화했고 실행했어요. 지금의 그는 당시 목표를 훌쩍 넘어서 메이저리그 MVP까지 달성하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죠. 성공하려면 원대한 목표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도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원대한 목표만 가지고 있다면 공상에 불과하지만 세부 계획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가능성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열심히 살수록 가난해지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포기가 너무 빠르다. 책 그릿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시작했던 일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그만두는 듯하다. 어느 날 하루 기울이는 노력보다는 다음날, 그 다음날도 눈을 뜨면 런닝머신 위에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지를 불태우며 무언가를 시작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해요. 가령 유튜브로 성공하리라 다짐하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생각만큼 안 나오면 실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시도해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포기하기를 반복하는데요. 사실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런 단기적인 결과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하면 아무리 보폭이 큰
사람이라도 한 번에 정상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보폭이 큰지 안 큰지를 따지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거죠.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종착역은 언제나 포기일 거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한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종착역은 언제나 성공일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종착역은 무조건 성공으로 정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